대법관, 헌재심판관, 각 법원장, 부장판사를 모두 종북이 일색으로 앉힐 모양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 모두 종북이가 장악했으니 문재앙 놈이 북계 똥돼지처럼 독재를 해도 저지할 세력은 없게 되었습니다. 참 심각합니다. 그죠? 우면 국민들도 71%나 망국노 문재앙을 넘을 지지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나라 망할 일만 남았구만요. 북계 똥돼지는 내 졸개 문재앙 놈이 너무 잘하고 있다고 판대소를 날리겠구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바주 박사님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바주 박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예. 입법, 행정, 사법 모두 종북이 장악. 예. 많은 내국자분들이 이것을 실감하고 있죠, 지금 현재. 참 나라가 큰 걱정입니다. 자, 이 얘기에 대해서 논평을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 논평하기도 참 힘듭니다. 참. 힘들죠. 큰 지식도 없는데 이게 뭐 매일매일 논평한다는 게 참 장난이 아닌데요. 오늘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 청와대 오늘 이 TV를 잠깐 봤는데 예. 2017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자료에 보니까 청와대 직원들은 국가 주요 재난 당일과 을지 훈련 기간에도 업무 추진비 카드를 사용해 술집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이 청와대 빨관지들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주지 육림에 빠져 있고 나라의 배밑창을 갉아먹으며 구멍을 내고 있습니다. 요즘 청와대 참모들은 업무회의를 주로 와인바, 이자카야 같은 술집에서 허심탄회하게 허리에 벨트를 풀고 회의를 하나 봅니다. 세상 많이 좋아진 건가요? 자기들이 하는 짓은 다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의 어이없는 실정이 남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만 갈수록 가관도 아닐 것 같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게 이런 걸 두고 말하는 것일까요? 특히 국가 주요 재난 발생 당일에 세월호 비수습자 5명의 마지막 참배일에는 심야 시간대에 고급 LP 바에 갔었고, 그리고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 사고일에는 저녁에 또 맥주집을 갔고,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일에는 그날도 또 심야 맥주집을 갔고, 최근에 그 포항에서 해병대 마리논 그 헬기 추락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순직 장병이 5명의 그 연결식이 있었는데, 그날은 그 보급 펍에서 이 업무 추진비를 사용해서 와인바, 호프집 이런 데를 드나들었습니다. 자, 우리 그 파란 집 업무 규정에는 참배일, 추모일 같은 날에 술집서 축하주 한잔 하는 것들이 들어있다고 우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더군다나 그 세월호에 관한 축하주 한잔 하는 것이 그들의 그 출세를 도와준 세월호에 대한 도리일까요? 뿐만 아니라 지난해 그 을지훈련 기간 첫날에는 와인바를 가고, 둘째 날에는 수제 맥주집을 가고, 또 2차로 이자카야에 가고, 넷째 날에는 또 맥주집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항 지진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청와대 직원들이 호화 레스토랑을 이용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임종석 수하에 있는 대통령 비서실은 포항 지진과 여진이 발생한 날 고급 일식집을 다녔고, 호텔 중식, 고급 한정식, 그리고 태풍 쏠릭의 그 피해 당일날에는 또 고급 한우 식당을 갔고, 한정식을 갔고, 정말 이런 국민들이 그 피 같은 돈을 흥청망청 쓰고 다녔습니다. 이건 증거가 명명백백한 것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로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짓이죠. 그리고 5.18 추모를 한다며 강주에 모였던 그 386 국회의원들이 룸사롱에서 해롱거리다가 그 개망신 당한 사건 기억나시죠? 예. 그때 임수경 당시에 임수경이가 그 발표를 했던가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강주 그 5.18 기념식 후에 그 술집에 갔던 양성동 현재 KBS 사장입니다. 그 KBS 사장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를 표방하는 청와대 직원들이 대형 사망 사고가 난 국가적 재난 상황과 순직 장병 연결식 날에 술을 먹으러 다니는 행동, 그 자체만으로 공직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고, 전시 대응 태세 훈련인 을지훈련 기간에도 술집을 전진했는데, 이러고도 청와대가 국가안보를 언급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을지훈련 중에 낮술 먹어도 되느냐는 질문에 참호 속에 들어간 자 외에 공무원은 낮술 먹어도 된다는 식의 답변을 듣고 경천 동지할 이 문정권의 안보의식이고, 종편방송과 공영방송에서 농객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런 것을 왜 지적하느냐는 그러한 물음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런 놈들이 공무원이고 안보를 맡고 있는 자들이라는데 더욱 놀랍습니다. 참으로 역겨운 문재인 그 후한부치 일당들입니다. 오늘 그 대정부 질문을 보면서 김재철 의원이 조목조목 밝힌 것이 전혀 비밀사항이 아닙니다. 당연히 피땀 섞인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이고, 또 불법 탈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굳이 유출 책임을 물으려면 기재부 책임자가 져야 합니다. 기재부 책임자는 그렇게도 중요하고 유출이 되면 국가 안위에 문제된다면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한 것이 문제죠. 그리고 저번에 국회 활동비 축소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청와대, 국회, 법원, 국정원, 검찰, 경찰 이런 업무 추진비나 특별활동비는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는 한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대여비든 정보통신법이든 그것은 후차로 절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 우선해서 심의원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청와대는 일사별 사용 내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청와대 비서관은 구술된 명세서를 근거로 카드가 없다는 건데 이건 비서관이 사용한 카드 아니지 않습니까? 검증서류를 챙기는 그 비서관 말고 유흥비를 실제로 사용한 당사자들이 밝혀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청와대 안에서 국민 어려운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한 규명은 분명하게 시행할 의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행정부 관리를 내세워서 방패막으로 삼는 옹졸한 짓거리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당신들이 뿌린 짓거리는 책임질 줄 알아야 청와대에 있을 수 있는 그나마 자격이 있는데 이게 바로 내로남불의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청와대 직원들의 업무 추진비 부당 집행이 갈수록 처첩, 상중, 점이 가중입니다. 지난 정권의 특수활동비를 두고 양탈비탈 했었더니 이제 내려 저놈들이 발목 제대로 잡혔습니다. 처음 터진 바늘구멍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형세라고 할 수가 있죠. 그야말로 부메랑이 돼서 지금 현재 쑥대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파 정치인들 다음부터는 불가항력적이거나 소소한 잘못 정도로 깨끗한 척 그만두는 행동은 결코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세훈이라고 하는 인간의 경솔한 행동으로 박은순이라고 하는 정치꾼을 10년 넘게 봐야 하는 깨어있는 국민들의 처참한 심정을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잘못을 하고도 물러나지 않고 도리어 변명하면서 덮어씌우는 친북 좌파들의 정체성을 보고도 느끼지 못한다면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비열한 수로 일갈하는데 정권만으로 상대한다는 건 오래전에 망한 조선의 고고한 선비사상이란 그런 술에 여지껏 취해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으니 중국의 비호를 받으며 사대주의에 목을 매는 좌파 정치 세력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문재인이 정권을 찬탈한 이후에 문재인과 그 일당은 국민들이 아니에는 관심이 없고 국민 혈세를 유흥비로, 음식비로, 스포츠비로 사사로이 사용했습니다. 고급 한정식, 고급 한우집, 고급 중국집, 호텔 중국집, 호텔 일식집, 고급 일식집, 이탈리안 레스토랑, 웨스턴 레스토랑, 참치 횟집, 고급 횟집점을 드나들면서 국민 혈세를 마구 사용했습니다. 옛날 수양대군은 어린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찬탈해서 부적절하게 왕이 되고 그 일당들은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은 그래도 세조와 한명의 신숙주 등은 그렇게 국민 예산을 사사로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세조는 조카의 왕위를 찬탈했고 정적들을 많이 숙청했어도 사사롭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조와 한명의 신숙주 등을 비롯한 훈구파들은 자신이 숙정한 정적들의 좋은 정책들은 다 받아들여서 물결을 융성하게 했고 경국대전에 기본을 만들었으며 야인들을 정벌하고 각종 학문을 진작시켰고 원구단을 쌓는 등 세조는 치적도 많이 행했습니다. 하지만은 문재인과 임종석은 전 정권을 적폐로 몰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문재인과 임종석을 비롯한 수사파 정권은 정권을 찬탈한 이유로 계속해서 나라 망치고 최저임금제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허울된 논리를 계속 고집하고 경제를 망가뜨렸고요.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으로 일자리를 망가뜨렸고 부동산 소강력 규제로 부동산을 망가뜨리고 탈원전과 귀족 노조 양성으로 산업을 무너뜨리고 대기업을 적폐로 몰아서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고 북한 김정은과의 위장 평화를 지속하여 안보를 무너뜨리고 공영방송과 유튜브를 탄압해서 언론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남녀 갈등과 세대 갈등, 사회 갈등 심화로 우리 사회 맞고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이 정권 붕괴될 만을 기다리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